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텔이 삼성전자와 TSMC로부터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에 외주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작년부터 흘러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밝혀진 바가 없었거든요. TSMC는 이미 인텔의 일부 GPU 물량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텔의 주력은 사실 GPU가 아닙니다. 최근에 외장 GPU 진출을 선언하긴 했지만 이미 전통적인 강자인 엔비디아와 AMD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GPU 점유율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GPU 말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건 5G 통신 기지국 칩인데 이것도 그렇게 큰 호재라고 하기에는 임팩트가 부족하죠. 아마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GPU나 기타 칩보다는 CPU에 관심이 쏠려 있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텔은 CPU를 주력으로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버 CPU인 제온의 점유율은 90%가 넘을 정도로 CPU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AMD가 라이젠 CPU를 히트치면서 인텔을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텔과 맞짱을 뜨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작년 기준으로 반도체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인텔이고요.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TSMC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들 간에 지금 협상이 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텔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까지 많은 파운드리 고객을 유치했지만 인텔은요, 그 기업들과는 약간 급이 다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암페어 GPU를 수주한 게 대형 호재로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인텔에 비하면 규모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공정을 봐도요, 엔비디아 GPU는 8나노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죠. 반면에 인텔은 7나노 이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7나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7나노 이하는 EUV 공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아주 좋죠. 물론 EUV가 아니어도 7나노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7나노 이하부터는 EUV 영역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회사 규모나 물량, 그리고 공정을 고려했을 때 만약 인텔의 CPU를 삼성전자에서 단독 수주하거나 높은 비중으로 가져온다면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조심스러운 게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거든요. 대부분은 추측성 보도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인텔이 2023년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핵심 반도체 칩 생산을 삼성전자나 TSMC에 위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만 나와 있고요. 정확한 내용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인 인텔과 삼성전자, TSMC 모두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약 품목이나 규모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TSMC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생산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이미 애플과 AMD가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라인을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풀가동을 해도 흘러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TSMC가 수주할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TSMC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부지런히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캐파가 꽉 찼다고 해서 2023년으로 예정된 인텔의 물량을 못 받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애매합니다. 삼성전자와 TSMC의 미세 공정 기술력은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일한 제품군을 만들어 본 경험이 많은 쪽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유리하겠죠.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이 있고 각 반도체마다 특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품군을 많이 만들어 본 쪽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신뢰가 가겠죠. TSMC는 AMD의 7나노 CPU를 제조한 경험이 있고요. 사실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AMD CPU는 인텔 CPU와 완전히 같은 품목이기 때문에 노하우나 기술력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TSMC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통상적으로 TSMC보다 20%에서 30% 정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격 경쟁력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삼성 입장에서는 당장 몇 푼 더 버는 것보다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일단 고객을 유치해서 점유율을 올리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일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삼성도 알파칩 CPU를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IBM의 서버용 CPU인 파워10도 수주를 했고 난이도가 꽤 높은 엔비디아 GPU나 다양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칩이라 할 수 있는 퀄컴의 5나노 스냅드래곤 그리고 자사의 5나노 엑시노스도 문제없이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삼성에서는 지금 ARM 기반의 모바일 AP는 설계를 하고 있지만 X86 기반의 CPU는 설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과 딱히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삼성이 인텔 CPU를 수주할 확률도 꽤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과연 인텔이 CPU 외주화를 선언할지 여부입니다. CPU는 인텔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자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외부 파운드리에 위탁을 하면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입지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텔이 CPU는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GPU나 5G 통신 기지국 칩 같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만 외부 파운드리에 위탁을 한다면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는 CPU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호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인텔 CPU를 삼성에서 단독 수주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지만 아직은 설레발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결정이 나겠지만 어쨌든 인텔에서 외부 파운드리 위탁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삼성전자와 TSMC에게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다만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규모로 줄지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호재로 볼지 아니면 그저 그런 호재로 볼지 아직은 속단할 수가 없겠죠. 불과 며칠 전인 1월 8일에 삼성전자와 TSMC 주가가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파운드리 업황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텔이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외부 파운드리 위탁을 준다면 삼성전자나 TSMC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칫국을 조금 마셔보자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인텔이 삼성전자에게 CPU 물량을 전량 몰아주는 겁니다. 솔직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이것만 믿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TSMC가 최근에 3나노 개발 지연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반도체 장비 공급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삼성이 3나노 양산에 앞서간다면 크게 벌어져 있는 점유율을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파운드리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삼성전자에서 아직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주가를 크게 올릴 정도로 큰 임팩트는 없죠. 그렇다고 주가가 크게 선반영되기에는 TSMC의 독주가 너무나도 막강하고 헤쳐나가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파운드리로 인한 주가의 폭등은 크게 없었으므로 언젠가는 포텐을 크게 터뜨려줄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의 떡상은 파운드리보다는 D램 슈퍼사이클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D램 업체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주가를 봐도 이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언젠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크게 한 방을 터뜨려 줄 거라고 믿는 분들은 포텐이 터지기 전에 많이 주워 담으시면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하고요. 언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각자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파운드리는 반도체 장비 싸움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면 타격이 꽤 클 수 있거든요. 수십조 들여서 엄청난 장비를 다 마련했는데 갑자기 반도체 불황기가 온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파운드리 업황이 침체가 된다면 파운드리 업체로서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리스크 없는 주식은 없죠. 어떤 종목이든지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저는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 내가 어차피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했으니까 부정적인 면보다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면 위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인텔의 CPU 수주권만 해도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긍정적으로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인텔 CPU 못 받는다고 해서 심각한 타격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삼성에서 진짜 수주를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테니까요. 좋은 소식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